대음봉이 떨어지고 나서 일단 하루 브레이크를 걸었거든요. 저점이 물론 그냥 부셔졌지만 일단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단계, 여기서 지금 방향성을 체크업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방향성을 체크업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다음 나오는 파동이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지를 좀 더 주목해서 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승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7월 26일 금요일, 현재 시간 오후 1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장이 전쟁 같은 밤을 보냈습니다. 전쟁 같은 밤을 보냈고, 어제 시장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은 정보를 취득을 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득도 취했고요. 이젠 지금의 이득보다 좀 더 좋은 이득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당 시장을 잘 준비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에 있었던 증시는 어떠한 상황이었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 나누면서 오늘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81포인트 0.2%가 상승한 39,935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주가 또한 개장 초반에는 좀 버티는 모습을 보였지만 장 후반부에 시장이 좀 뒤집히면서 전장 대비해서 160포인트 0.93%가 하락한 17,181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전장 대비해서 27.91포인트 0.51%가 하락한 5,399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캔들을 보시면 나와 있지만 다 윗꼬리를 깊게 달았어요. 윗꼬리를 깊게 달았다. 이 윗꼬리라는 건 별로 반갑지 않은데요. 아시다시피 윗꼬리를 달았다, 그 얘기 반대로 얘기하면 고가에서 매물출회가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제 장은 개장 초반에 조금 난간이 있긴 했었어요. 개장 초반에 좀 난간이 있으면서 다우지수는 170포인트, 180포인트 이 정도로 계속 상승으로 버티는 상태에서 기술주였던 나스닥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줬는데, 개장 이후에 한 1시간 정도 지난 이후 빠르게 복귀하면서 고가 돌파를 하면서 상승세를 좀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위쪽으로 돌파를 시도했지만 워낙 전일에 나왔던 그 세가 세요. 전일 제가 이제 표현하기로 두들겨 맞았다고 하는데, 전일 전전거래일에 두들겨 맞았던 부분이 너무 세다 보니까 시장이 그걸 흡수를 잘 못했죠. 흡수를 잘하지 못했고, 흡수를 못하다 보니까 그대로 충격 욕구를 받고 밀려버리는 상태가 연출됐고요. 그래서 이 아랫꼬리를 역시나 또 같이 달아버리는, 그래서 나스닥이 다우지수 S&P 500보다 더 안 좋은 상태가 되는데, 이거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시장이 가장 오랫동안 주도하고 시장의 전체적인 힘을 좌지우지했었던 나스닥이 이제는 힘이 좀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젠 산이 높으니까, 모든 주가에 대한 산이 높으니까 그 산이 내려올 때 그 가파름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된 것으로 보여지고, 제가 이제 어제 장을 좀 안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어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전 어제 매수로 끝까지 승부를 봤어요. 어제 이 시간 전에 잘 마무리가 돼서 잘 마무리를 하고 끝냈습니다만, 저 역시도 지금은 이제 전거래일의 낙폭은 끝까지 먹었잖아요. 제가 전거래일의 목표치를 전 끝까지 저희 팀의 추세팀 같은 경우 다 잡아먹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게 좀 과도했다라고 판단하고 일단 한번 돌리기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이제 그런 관점을 봤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도 맞았는데 이게 새벽에 깨져버렸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안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새벽에 시장이 깨진 걸 너무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뼈가 아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전강후약 장세라고 하잖아요. 또는 전약후강 장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강후약은 전반전에 강하고 후반전에 약해지는 걸 전강후약 장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약후강은 전반전에 약했지만 후반전에 강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전약 후강, 전강 후약 이러한 장세의 특징은 뭐냐면 전강 후약은 다음 장도 좋지 않게 볼 때 기본적으로 전강 후약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요. 오히려 반대로 전약 후강은 다음 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때 전약 후강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딱 무너진 시간이 2시경인데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다우지수도 상승폭을 다 빼버렸어요. 다우지수도 어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400포인트까지 올라왔거든요. 4만포인트, 어제 고가가 4438포인트니까 500포인트 가까이 떴는데 그 부분이 다 대밀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부담인 거죠. 왜냐하면 위에서 매물을 맞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은 현재의 환경을 어떻게 본다는 뜻이겠어요? 아, 올라오면 매도하는구나가 기본 베이스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좀 무섭죠. 왜냐하면 올라오면 매도하는구나가 된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제부터는 위쪽으로 올라오는 상황들이 발생되면 또 매도가 나온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기술적 반등의 패턴의 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추세는 나오지가 않고 종합주가 지수만 오르고 현물들은 빌빌거리는 아주 좋지 않은 스타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의 우려감이 있는 장의 마감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이제 심란해졌어요. 포지션이 다 정리하고 이제 새롭게 전략을 짜야 될 상태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포지션이 없습니다. 저희는 아예 없어서 지금 감망하고 있고, 오늘도 지금 매매 시기를 제가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 어제 그 파동을 좀 보면서 굉장히 안 좋구나라고 느낌을 확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한 점들을 한번 같이 추적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어제 나왔던 경제 지표들은 좀 나쁘지 않았어요. GDP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런 지표들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일단 지표는 나쁘지가 않아서 실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지표가 좋았다는 얘기는 이제 연착륙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시장의 모멘텀 자체가 안 먹혀버리는 거죠. 금리라는 정책의 내용이 이제 먹히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정책에 대한 내용이 이제 안 먹히기 시작하니까 결국 이제 현물에 의한 움직임으로 바뀌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현물로 인한 형태의 시장으로 변경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물로 시장이 변경되면 이제 문제는, 제가 어제 현물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드렸지만 현물들이 지금 올라온 산이 워낙 높지 않습니까? 현물들이 뭐 대충 올라온 게 아니고 워낙 높게 올라왔었단 말이죠. 이 높게 올라왔던 산들이 깨지면 또 이제 분위기가 이제 묘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감 자체가 좋지 못했다, 이렇게 전 설명을 드리는 게 객관적인 데이터인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대신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보시면 대신 이제 오늘 장을 좀 잘 봐야 돼요. 아직 이 방향성 결정 안 났고 대음봉이 떨어지고 나서 일단 하루 브레이크를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이 물론 그냥 부셔졌지만 일단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단계, 여기서 지금 방향성을 체크업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방향성을 체크업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다음 나오는 파동이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지를 좀 더 주목해서 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섣불리 보실 필요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늘 우스갯소리하는 얘기 있죠. 나스닥은 신이야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지금 사뭇 느낌이 다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오늘 출근을 해서 시장을 이렇게 쑥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쑥 보고 있는데 굉장히 또 재밌는 데이터를 찾았어요. 사실 이런 데이터는 뭐 다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특별히 한 줄을 남겨놓고 또 수익을 많이 내서 기분이 좋은 개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데이터가 오히려 독약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독약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데이터는 그래도 한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리기에 시장이 지금 역망치를 맞고 빠졌다,
위에서 고가에서 매물을 그대로 두들겨 맞고 빠져버렸다. 그래서 참 좋지 못하다.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여서 특별히 더 안 좋은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렸던 것이 경제지표가 나왔는데 금리나 이러한 지표들이 나왔다. 근데 지표가 나왔지만 지금 일단 연착륙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금리 인하 자체도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만큼의 수순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니까 나쁘지 않다. 하지만 그것을 덮어버리고 있는 게 선물의 파괴력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더 영향을 받고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 현물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현물 상황을 봐야겠죠, 그러면. 근데 현물을 보면 또 얘기가 달라졌어요. 제가 어저께 종목 다 봤는데 어제 제가 매매했던 걸 좀 하나 알려드리면 어제 엔비디아가 개장하면서 그냥 뭐 바닥으로 내리 꽂았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묻지마락이 나와가지고 그냥 바닥으로 그냥 주구장창 깨버렸거든요. 주구장창 바닥으로 그냥 수직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개장 초반에 6%대까지 주가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저점을 찍고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오버슛이 나와버렸습니다. 오버슛이. 근데 이 구간이 어저께 106불까지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116불까지, 그러니까 10불 정도를 그냥 공중으로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5% 이상을 그냥 급등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한데 지금 캔들을 보시면 엔비디아가 어저께 이 저점을 찍을 때 누구를 땡겨줬냐면 선물을 같이 저점을 잡고 땡겨줬거든요. 어제 여기서. 그래서 어제 이 급등이 나왔던 거는 엔비디아 쪽에서 땡겨줘서 올라와서 급등이 나왔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 당연히 바닥에서 치고 올라왔으니까 아래 꼬리가 달렸겠죠. 지금 종합주가 지수는 윗꼬리가 달았잖아요. 종합주가 지수는 윗꼬리가 달려있는데 종목은 아래 꼬리가 달려있는 조금 비이상적인 형태가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만 그러했느냐 라고 보면 시총 1등부터 찍어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래꼬리, 애플 아래꼬리, 엔비디아는 받고, 메타 아래꼬리, 알파벳은 몸통, TSMC 아래꼬리, 테슬라 윗꼬리. 근데 테슬라는 개장 때부터 강했습니다. 브로드컴 아래꼬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종목군들 다수는 아래꼬리를 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종합주가 지수는 전, 강, 후, 약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 반대로 현물들은 전, 약, 후, 강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 전, 강, 후, 약은 다음날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경우들이 많다. 전, 약, 후, 강은 다음날 증시를 좋게 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구분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다수의 종목군들이 어때요? 전, 약, 후, 강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밀렸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나쁘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건 맞는데 지수가 밀렸기 때문에 굉장히 나쁘게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분명히 맞는데 제가 뭐 때문에 시장이 움직일 거랬죠? 현물 때문에 지금 시장이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물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현물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요. 그럼 현물이 지금 상태가 저러면 저거는 이제 저점 매수, 저가 매수가 들어올 시도를 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주가의 판가름이 좀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제 마감, 저는 이제 아침에야 뭐 출근해서야 제가 PC를 보니까 휴대폰을 볼 때는 좀 대략적으로 이제 지수만 좀 보는 편인데 지수를 보니까 좀 분위기가 묘하더라고요. 어이구. 그래서 출근을 쫙 해가지고 자료들을 지금까지 점심도 김밥으로 때우면서 제가 이제 쭉 한번 둘러보니까 어이구 현물들은 더 저 모양이네. 그래서 오늘이 제가 볼 때는 지금 길이 갈렸잖아요. 근데 오늘이 제가 볼 때는 시장이 방향성을 한번 결정짓는 움직임을 할 확률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좀 재미있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또 하나는 제가 이제 3대 지수 얘기 어제 드렸죠. 다우, 나스닥, S&P 500, 나스닥, 다우 이 3대 지수가
같이 움직이는 게 좋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같이 움직이는 게 좋겠구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자, 그 얘기는 지금 주가가 어떻게 보면 같이 움직이면서 흐름을 타려고 했는데 오늘 종가를 기점으로 해서 그게 또 갈렸잖아요. 다우지수는 떠버렸는데 나스닥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주가가 갈려버렸어. 다시 갈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이 가려고 했던 것은 하락을 할 때 주가가 이제 우리 같이 가자라고 준비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다시 중립 스탠스로 넘어왔죠. 그래서 이제 방향을 결정하는 시도를 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 시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현물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보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보시면 어제 이런 장이 재밌지 뭐 이런 소꿉장난한 장은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침 새벽에 으쌰하고 빼다가 으쌰하다 회복을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지금 속도가 좀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전 봐야 될 게 뭐냐면 전략입니다.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제가 볼 땐 중요해요. 시장이 주는 대로 당연히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 있죠. 매매 시간 가지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다. 저나 여러분들은 시장의 메이저가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기준점에 맞춰서 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웬만하면 정해진 시간은 저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오전 11시에 매매를 시작해서 밤 11시 이게 이제 통상적인 시간대 잡아놓은 게 그 전에 끝나는 게 뭐 매매 시작해서 30분 안에 끝나는 것도 비일비재하고요. 20분 안에 끝난 적도 비일비재해요. 했다가 양봉 음봉 쫙 맞아가지고 수익 타닥 나고 끝나버리는 날도 많고 또 어떤 날은 주구장창 가는 날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결과론적으로 제가 늘 매매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결과론적인 얘기 그만하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아서 여기서 익절하고 다시 여기서 사서 여기서 익절하고 다시 매도해서 여기서 익절하고 그 말 같지도 않은 매매가 세상에 존재할까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상상 같은 꿈을 꿀 필요는 없어요. 매매는 현실이니까. 그래서 매매 시간이라는 것 자체는 딱 우리가 구분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장이 의도한 흐름을 잘 구상을 하고 있어야 전략이라는 게 수립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어려운 변동성인 게 뭐냐면 제가 어제도 고객님들 써드렸던 얘기인데 시장이 특별히 어렵다고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 솔직히 저도 지금 시장이 특별히 어렵다 이런 생각은 거의 안 드는데 뭘 또 근데 대신 어렵게 생각하냐면 지금 호가창을 보면 호가창이 그냥 지지부진하잖아요. 호가창이 그냥 지지부진하네. 조용히 다니잖아요. 근데 요즘 그 시장이 한 10시 반 개장 때 되면 정말 무슨 머리띠에 거기 비 오는 날 동네 강아지가 그냥 뛰어다니듯이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40틱 손절 잡고 한다. 40 잡고 손절 잡고 해보세요. 그냥 잘려요. 지금 40틱이 아니라 40포인트를 잡고 해도 잘리는 판이에요. 지금 판이 그 정도로 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판이 커야 재밌죠. 판이 커야 재밌는 거예요. 판이 작으면 먹을 것도 없고 재미가 없어요. 판이 커져야지 재밌는 거죠. 수익도 많이 나고. 저녁 때가 되면 거의 요즘 뭐 동네 발발이 마냥 비 오는 날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이제 굉장히 그게 어려운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감내를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딱 두 종류예요. 딱 매매에서 수익 날 수 있는 방법은 두 종류. 짧게 지금 같은 구간에서 그냥 매매를 하든지 또는 지금이 너무 활발하니까 장이 너무 활발하잖아요. 물론 리스크도 있지만 그걸 잡아낸다고 하면 뭐 또 그만큼의 수익을 보장해 주니까 시장이. 그럼 시장에서 수익을 준다고 할 때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죠. 안 움직일 때 생각해서. 이럴 때는 막 치고 받는 거예요. 치고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치고 받으려고 하면 이 명확한 의도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어제 같은 경우도 이 아래쪽으로 쑥 밀리니까 이게 뭐지? 박스를 왜 깼지?
근데 제가 그러면서 여기를 손절라인을 잡고 매수를 찍고 있는 단계인데 이 아래쪽에 손절당할 뻔했거든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어제 투매 나오더라고요. 투매 브레이크 잡고 야 이게 투매 아니다 돌아간다 했더니 바로 또 슈팅 걸려서 바로 그냥 여기서 또 딱 익절 딱 잡아먹고 저 마무리를 딱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정신이 없어요, 시장 자체가. 이건 제가 정신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시장이 정신이 없어요, 시장. 근데 이런 장은 좀 즐기셔야 됩니다. 즐기시면 충분히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간대고 오히려 너무 짧은 생각으로 접근하다가 큰 변동성을 만나기 때문에 당황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장이 좀 짧겠지 생각했는데 갑자기 변동성이 막 정신없이 나가니까 그때 이제 당황해가지고 이제 로스 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좀 조심히 하시면 제가 볼 때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조금 제 리듬 많이 찾아온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보면서 제가 이제 매매하면서 수수료 많이 나오는 걸 진짜 싫어하잖아요. 왜 매매를 하면서 수수료가 많이 나오는 걸 싫어하냐면 이 매매를 해서 수수료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계약 수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죠. 계약 수가 많아서 수수료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메커니즘 자체가 한 계약이잖아요. 물론 이제 추세반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의 운영을 하죠. 사실 제 영상을 보면 제가 이제 예전 영상 보면 뭐 이런 내용들 뭐 화면에 나오지만 뭐 2,600만원 수익인데 수수료가 39만 4천원. 근데 이제 지난달, 지지난달 이럴 때 보면 저도 수수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매매 그런 실적도 중요하게, 매매 결과물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사실 그보다도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수수료예요. 왜냐면 수수료 손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 수수료가 적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수익이 그만큼 날 때까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시장에 대해서 좀 확고한 의견과 전략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잘 맞아 들어갔다는 거고. 근데 저도 막 지난달 막 이럴 때 막 지지난달 흔들릴 때 수수료가 나오더라고요. 매매한 수수료 보니까. 이제 그게 안 좋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아까 순간적으로 띄우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있던데 딱 보니까 이번 달에 지금 싸요. 79만원 정도? 2,600이 79만원 정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물론 이 앞에 영상이랑 비교를 해보면 수수료가 많이 나왔죠. 지금도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많이 나온 거예요. 제 기준상 그래요. 제 기준상 2,600, 이때 40만원 돈 나온 건데 정말 적게 나온 거고 한 2천만원대 나올 때 한 50만원 수수료 나오면 제가 볼 때 진짜 잘 하는 거라 보거든요. 어느 정도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분석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아까 해드리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시장이 지금 뭐 미치에 널뛰듯이 뛰어다니니까 매매를 할 수밖에 구도 자체가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매매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매매를 하게 되다 보면 시장에 끌려다니다 보면 매몰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매몰. 내가 시장에 그냥 파고 들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요. 그 있잖아요, 그거. 그 뭐냐. 뭐라고 그래. 우리 그 허경영 선생,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있잖아, 나만 바라봐. 그런 느낌으로 딱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 어떤 식이 생기냐면 시장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실 시장에 빨려 들어가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수료가 많이 나오는 달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빨려 들어가서 매매를 많이 했던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저도 그걸 경계를 많이 하거든요. 경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국 저도 이런 구간들이죠. 바로 이 수익이 터지기 바로 직전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서 흔들릴 때 거의 사람들은 미칩니다. 사람들은 미쳐요. 왜냐면 흔들리는 구조만 보고 이게 지금 15분으로 보니까 이 정도잖아요, 여러분. 이거 분봉 5분짜리로 저는 1분봉은 보지도 않아요. 저는 원래 1분봉을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걸 분봉으로 깊게 잡고 5분봉으로 놓고 이 구간을 보시면 안 미치는 게 비정상입니다. 거의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움직여요. 근데 결국은 여기를 이겨낸 사람들은 대박이 나버렸고 이번에도 이걸 이겨낸 사람들이 완전히 대박이 나버렸고 이걸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은 꽝이 나버렸고 오히려 역으로 타버리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수립하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현물에 대한 사이클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비교하셔가지고 여러분이나 저나 잘 대비했으면 좋겠고 시장은 늘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시장이 쉬운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분명히 있긴 한데 그냥 시장은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로 그냥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마음 편합니다.
쉬운데 어렵게 바뀌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원래 어려운 거구나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직 흐름이 빠진다의 개념 아닙니다. 네. 더 재밌는 변동성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수익을 많이 줄 것 같은 변동성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고요. 이번 주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이제 3거래일 남았습니다. 3거래일 남았는데 7월 말일이고요. 이제부터 한번 제대로 한번 더 달려서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좋은 레코딩 잘 쌓아서 수익률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또 오늘장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승환 송대표였습니다.